네, 반갑습니다. 영국 총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거 결과가 이 보수당이 121석 얻었습니다. 121석. 이게 뭡니까? 이게 뭔 개망신이야? 노동당은 412석으로 제1당이 됐고요. 이거 보수당 창당 190년 만에 최저 의석수. 뭔 개망신이야, 개망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게 한때 뭐 아시겠지만 윈스턴 처칠, 어록도 많아요. 그리고 마가렛 대처 총리. 어록도 많죠. 이런 이 전통을 자랑하는 이 보수당이 어쩌다가 이 꼴이 된 거죠, 이거. 예, 참 충격입니다.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견돼 있던 거예요. 사실은 보수당 참패하는 거는. 예견된 보수당의 몰락.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이 5월에 치러진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미 시그널이 잡혔어요. 시장 자리 11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 보수당 간신히 겨우 간신히 딸랑 한 곳만 얻었어요. 나머지는 다 모두 노동당이 가져갔고 107개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또 473석을 훌러덩 잃어버렸습니다. 또 훌러덩 그냥. 그래서 의원 수가 986석이었던 게 513석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이미 뭐 보수당 몰락 다 예견된 거고 이거 거의 반토막 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목을 또 이렇게 달아봤는데 옥스퍼드대 출신들이 영국을 말아먹고 있다. 시원하게 말아먹고 있다. 이 보수당 2010년도에 정권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1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5명의 총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총리가 하나도 없어. 내가 보기에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예. 일단 데이빗 캐머런 아시죠? 이 옥스퍼드대 출신이에요. 재임 기간 6년 2개월. 그나마 6년을 넘긴 거는 이 사람밖에 없고 브렉시트 국민투표 패배 책임지고 사임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테레사 메이. 이 양반은 참 옷을 너무 잘 입어가지고 이게 총리가 무슨 맨날 패션쇼만 했어요. 이 양반도 옥스퍼드대 출신이야 또. 그래서 제가 말아먹고 있다고 한 건데 재임 기간 3년입니다. 3년 꼴랑 3년. 브렉시트 수습 실패 책임지고 사임했어요. 예. 애는 많이 썼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의회에서 자꾸 퇴짜를 나가지고 못해 먹겠다 그래갖고 사표 던졌죠.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어서 더벅머리 아저씨, 우리 보리스 존슨. 이 양반도 옥스퍼드대 출신이에요. 뭐 자기네끼리 다 해먹어. 근데 이건 뭐 사적인 프라이버시, 사적인 얘기인데 결혼을 3번 했습니다. 열나 부럽다 진짜. 그리고 세 번째 마누라가요 24살 연하예요. 야, 이게 딸인지 마누라인지 헷갈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재임 기간 3년 2개월. 이 양반도 참 스캔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터졌잖아요. 코로나 기간 중에 술판을 9번인가를 벌이고 측근의 성범죄, 성추행 뭐 이런 거 알고도 중요 직책에다 기용을 했다 그래갖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몰랐어요. 그 인간이 그런 사람이란 거 난 몰랐습니다. 뭘 몰라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리고 말을 계속 바꿔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처음엔 술판 벌인 적 없다 이러고 정치인들 원래 말 바꾸잖아요. 맨날 거짓말하고. 그래갖고 도덕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래갖고 저거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하도 그러니까 이거 버티나요? 못 버티지? 여론이 안 좋아갖고 사표 냈잖아요. 헛발질을 또 되게 많이 했습니다. 세금 인상 절대 안 할 거야. 세금 인상 없습니다. 이지랄 해놓고는 공약을 깨고 4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증세를 단행했어요. 오락가락 오락가락. 이 옥스퍼드대 출신. 그 뒤를 이어서 리즈 트러스. 골 때립니다. 골 때려. 옥스퍼드대 출신이에요. 또 재임 기간 44일 기네스북에 오를 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감세해야 된다고 감세를 밀어붙이다가 제정신이야? 감세 밀어붙이다가 영국을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가갖고 결국엔 못 버티고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수저 아저씨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그 뒤로 이어서 금수저 아저씨 리시 스낵인지 이 아저씨가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이 아저씨도 옥스퍼드대 출신이에요. 뭐 지네끼리 진짜 타해먹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재임 기간 1년 8개월 짧죠. 이번에 그 조기 총선 그러니까 그 초상맞게 조기 총선을 왜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꼬꾸라지다가 올해 1분기에 영국이 반짝하고 경기 침체에서 약간 벗어나는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참에 조기 총선해야 돼 그래가지고 했다가 그 X도 했잖아요. 그래갖고 노동당한테 다 깨지고 박살나고 나서 자기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사임했잖아요.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면서. 예. 이렇습니다. 이 5명이 있는데 14년 동안 죄다 옥스퍼드대 출신이고 제대로 된 총리가 하나도 없다. 죄다 사임이야. 사임. 예. 이래서 제가 제목을
영국을 말아먹고 있다. 예, 이렇게 제목을 지어놨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말아먹고 있다. 예? 영국이 지금 얼마나 상황이 안 좋냐면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영국을 우리가 신사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불렀었는데 개뿔 무슨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 오래됐어요. 해가 지는 나라로 바뀌었고 아니 더 나아가서 저는 해가 지다 못해서 곤두박질 치는 나라다. 예? 침몰하고 있는 나라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공의료인데 이미 망가졌어요. 붕괴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영국의 참고로 의료 체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NHS 진료란 게 있고 개인 진료란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참 전국민 건강의료보험 다 되지 않습니까?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다 같으잖아.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예? NHS 진료가 뭐냐면 무상의료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쌉니다. 병원비가 진료비 이런 게 치료비 되게 싸. 근데 이게 지금 붕괴 수준에 있고 개인 진료는 보조금을 받지 않아요. 국가에서 보조금 지급 안 합니다. 그래서 비싸. 그러니까 미국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의사들은 보조금이 너무 적다 이래갖고 개인 진료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 NHS 진료를 거부합니다. 자꾸 의사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2022년 기준 치과 의사 90%가요. 90%. 10명 중에 9명이 NHS 진료할 때 신규 성인 환자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못 받으니까 좀 못 가진 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집에서 셀프 치료한답니다. 셀프 치료.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웃을 일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냐면 벤치나 본드로다가, 그러니까 벤치로다가 이빨을 뽑고, 그 다음에 본드로다가 임플란트 대신에 본드로다가 이 돼지표 본드로다가, 예, 본드로다가 임플란트 대신에 그 자기 치아를 붙인다. 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영국에서.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보수당이 망한 겁니다. 선거에서. 불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회 이번에 그 순회기 의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에 있는데 의회 해산시키기 전에 의석 분포를 보면 보수당이 345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4년 만에 이번에 121석으로 쪼그라든 거예요. 반토막도 더 났잖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에 보수당이 계속 헛발질만 해왔습니다. 오락가락 오락가락 뭐 이랬다 저랬다 막 그냥. 예? 그러니까 지들도 그러니까 일관성 줏대가 없는 거예요. 이 150만 명에 육박하는 실업자 문제 해결했냐? 못했습니다. 손도 못 댔어요. 고물가 문제 해결했냐? 못했습니다. 손도 못 댔어요. 코로나 터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2년 동안에 8에서 10%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년간 8%에서 10%대예요. 거의 죽으란 얘기입니다. 죽으란 얘기야. 그래서 이 리사 수네 금수저 아저씨가 이제 딱 바톤을 이어봐서 취임해서 기대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게 취임 초기에 지지율이 막 30%대 후반까지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대로 계속 곤도박질 쳤죠. 왜? 별로 보여준 게 없어요. 뭐 한 게 없어. 헛발질만 계속하죠. 그예로다 NHS 아까 얘기했죠. NHS 진료 그거 개혁한다고 막 그러더니 개혁하긴 개뿔 뭐래. 그리고 맨체스터하고 런던은 있는 거 고속철도 프로젝트 한다고. 그런데 그것도 그 노선을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맨체스터 지역이나 이런 데 살고 있는 사람들 불만이 많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육 시스템도 개혁하겠다고 그러고 중단하거나 축소, 다 취소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다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왜? 예산이 없어요. 재정이 지금 뭐 적자인데 뭐 돈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이랬죠. 그리고 이게 제일 골 때리는 게 르완다 프로젝트. 야심차게 밀어붙였는데 이것도 욕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순핵 총리가. 나 영국으로 망명하겠다고 신청자들이 하도 많이 몰려오니까 국립 그때 생각해낸 게 야 그럼 르완다로 다 보내버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르완다 프로젝트. 그래서 이거는 외주화한 거죠. 외주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돈 몇 푼 집어주고 르완다에다가 골치가 너무 아프니까 돈 몇 푼 얼마 줬냐 1800억 줬어요. 1800억 장난해? 1800억 줄게 하고 르완다 니네가 좀 받아 그래갖고 르완다로 떠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르완다 프로젝트의 핵심 주요 골자를 보면 영국에 들어오는 이들을 이 망명 신청하는 사람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갖고 난민 심사를 르완다에서 받게 하자 이거예요. 골자는. 그래서 르완다에서 영구적인 난민 지위를 인정을 받아서 거기서 르완다에서 계속 살거나 나 영국에서 살려고 망명 신청했는데 나보고 르완다에 가서 살래요. 아니면 난민 심사에서 떨어지면
제3국 다른 나라로 또 망명을 신청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이게 불만이 안 쌓이겠습니까? 참고로 아프리카 르완다가 어디냐? 요게 내륙 국가예요. 코딱지만은. 잘 지도에서 보이지도 않아. 하도 작아가지고. 예? 이게 르완다 프로젝트. 이걸 또 무리하게 막 소통도 안 하고 막 밀어붙인 거야, 순핵 총리가. 예? 그러니 그 총선에서 깨지지. 자, 레드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드월. 이거 노동당에서 이제 만든 말인데, 레드월. 직역하면 뭐야? 붉은 담벼락, 붉은 뭐 벽 이건데 러스트벨트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보셨죠? 이거 영국판 러스트벨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스트가 녹슨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러스트벨트 하면 쇠락한 공업지대. 그래서 미국의 뭐 그 옛날 그 디트로이트나 뭐 이런데 그 북쪽에 있는 그 쇠락한 공업지대 우리가 러스트벨트 그러는데 레드월은 뭐야? 그럼 또 영국판 러스트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드월은 뭐냐면 영국에는 리버풀, 맨체스터 뭐 이런 데가 그런 지역을 포함한 잉글랜드의 중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러스트벨트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으로 노동당 표밭이에요. 여기가 원래 뭘로 유명하면 아시죠? 그 예전에 그 마가렛 대처 총리 시절에 그 광부들이 막 그 파업하고 그래가지고 그 대처하고 막 그 대처 수상하고 대치 상황 벌이고 막 이러는데 대처 수상이 끝까지 밀어붙여 결국 이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거기가 전통적으로 노동자 근로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쇠락했죠. 좀 뒤처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노동당의 전통적인 표밭인데 이거 2019년 총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이 보수당이 압승을 한 거예요. 왜? 압승한 이유는 이 레드월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웬 노동당을 안 찍고 보수당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상하죠? 그거 왜 그랬냐면 이 당시 보수당이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 낙후당 레드월을 살리겠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의 불평등을 없애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래갖고 이 당시 막 그 노동자들이 보수당을 지지한 지지율이 막 47%를 막 찍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여기서 이제 보수당을 밀어줘가지고 노동자들이 보수당에 압승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반대가 됐습니다. 원래 자기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노동당 지지율이 48%가 됐고 보수당 지지율이 24%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당을 안 찍었겠어요? 보수당이 말만 해놓고는 공약만 그렇게 해놓고 한 게 없어. 뭔 불평등을 해소해. 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실망해가지고 분노에 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또 패배, 보수당이 망한 거예요, 또. 자, 보수당의 위기는 예견되었다. 계속 말씀드리면, 이 보수당이 2010년도에 정권을 잡았는데 지금 14년 됐죠. 근데 재수가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긴 좀 재수가 없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잖아요, 미국에서. 그리고 채 2년밖에 안 지났을 때야. 그러니까 금융위기 터지고 난 직후에 정권을 잡았어. 해필이면 또 그러면서 막 2016년도에 브렉시트 막 일어나고 코로나 터지고 이러면서 격동기를 거치면서 대형 이벤트 온갖 악재가 다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면서 저성장 고물가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영국 이게 핵심이죠. 저성장 고물가. 어떻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랑 비슷한 건데, 그래서 이 영국의 정부 부채가 얼마냐? 정부 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2조 7천억 파운드입니다. 우리 돈으로 4,800조. 이거 중요한 게 GDP 대비 몇 프로냐인데 100%가 넘어갔습니다. 101%, 100%가 넘었어. 이거 이 정도면 못 갚아요. 갚기 힘들다고 봐야 돼, 이거. 재정 적자는 또 얼마냐? 408억 파운드. 약 우리 돈으로 74조. 이거는 GDP 대비 6%. 예? 그래서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가 이렇게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NHS도 뭐 개혁하겠다고 그랬는데 못했던 거고, 뭐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하여튼 돈이 없어. 그래서 또 이민자 문제, 골치 아프잖아요. 이민자 문제 심각하죠. 2023년 작년 합법 이민자가 얼마냐? 영국에 약 69만 명이에요. 브렉시트 직전이 2015년하고 비교해보면 그때하고 2배가 넘어요. 2배가 넘어. 이것도 웃긴 게 아니 브렉시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민자 수가 너무 넘쳐나니까 영국에 요거 줄여보겠다고 EU 탈퇴하자 그래갖고 브렉시트 했는데 근데 2배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도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 영국의 경제 성장률 보면 아까 제가 저성장 고물가 늪에 빠져버렸다고 그랬는데 2020년도에 마이너스 10.4%가
엄청나죠. 마이너스 10.4%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100번 양보해서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다 치고 2021년도에 8.7%, 2022년 4.3%, 작년에 0.1% 계속 반토막 이상 나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그래서 영국이 저성장 고물가 늪에 빠졌다. 네. 그래서 지금 영국 국민들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 브렉시트도 말이 많은데 브렉시트 이후에 해외 투자가 썰물처럼 빠집니다. 빠졌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기다 투자를 누가 하겠어요? 해외 투자자가 안 하지. 네? 썰물처럼 다 해외 투자가 빠져나간 겁니다. 브렉시트 하고 나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죠. 이것도 당연한 현상인데 EU와의 교역이 급감을 합니다. 급감. 예? 수출 수입 교육이 급감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기업들이 당연히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동유럽에 이제 브렉시트 하고 나니까 영국이 영내가 아니라 역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유럽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때로다가 집단으로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귀국을 해버린 거예요. 귀국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동력 부족 현상에 또 시달렸습니다. 영국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죠. 그 바람에 물가 폭등했죠. 막 악재가 막 계속 겹친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성장 고물가 고착화된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재정, 정부 부채 이런 거 다 살펴봤잖아요. 재정 적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료가 붕괴가 된 겁니다. 공공의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공이잖아요. 민간이 아니라 공공. 이러려면 나라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보조금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료가 붕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를 못 받아갖고 현재 대기 중인 환자가 영국에 750만 명이나 된답니다. 750만 명. 더구나 여기다 기름을 부은 게 2010년도에 아까 정권 잡았다고 그랬는데 그 잡고 나서 영국이 이 보수당이 재정 적자 줄여보겠다고 예산을 대폭 깎았습니다. 대폭 삭감. 그러니까 보조금도 당연히 대폭 삭감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NHS 진료 같은 경우에는 전문량이 난 거고 의료, 교육 이런 필수 공공 서비스가 붕괴가 되죠. 예산을 대폭 삭감하니까 여기다 코로나가 터져갖고 의료 시스템까지 완전히 붕괴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이. 자, 2022년 10월달 기준 재작년이죠. 물가 상승률이 연 11%에 육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물론 지금은 그래도 이때에 비하면 많이 좀 잡혔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상반기가 3.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비하면 많이 잡히긴 했는데 아직도 물가가 완전히 잡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세는 둔화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식품 가격은 2022년보다 25%가 좀 상승해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그리고 영국의 기준금리 5.25%예요. 미국이랑 똑같죠. 고금리입니다. 고금리. 이러면 국민들, 서민들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 갚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이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 이자 갚는데 상환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예를 들면 주택담보 대출 받은 사람들 이거 이자 내야 되는데 고금리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이 주거비가 아직도 비쌉니다. 영국은 주거비가 여전히 비싸. 그래서 이거 웃지 못할 일인데 총국인데 포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약 3만 명이 집에 안 살고 포트에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페인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진인데 여기 이런 식으로 포트에 살고 있습니다. 포트 한 채 구해가지고 여기서 집 대신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3만 명이 있대요. 네? 집값 못 견뎌 런던 근교에 운집해 있다. 소형 한 달 임대료 시내의 절반. 네? 자,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영국이. 네? 자, 그래서 노동당이 이번에 이제 그 정권을 잡았는데 노동당도 마냥 웃지만은 못해요. 지금 내가 보기에 노동당도 지금 앞길이 캄캄합니다. 예? 이게 좀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보수당한테 야, 너 이걸로 밥 해 먹어라. 그러고 밥솥을 하나 줬는데 보수당이 그걸로 이제 밥을 하려고 보니까 밥솥에 구멍이 숭숭숭숭 난 거야. 밥을 도저히 못 해 먹겠어요. 거기다 어떻게 밥을 해 먹어? 구멍이 다 이빠이 됐으나 다 뚫려 있는 겁니다. 앞길이 캄캄한 거야. 저는 이거 보고 옛날에 우리나라 97년인가 98년도에 외환위기 터졌잖아요. 그때 그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김대중 정권이 그나마 그거를 해결했잖아요. 뭐 해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비슷하다. 그때도 김영삼 정권이 그 정책을 잘못 쓰는 바람에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외환위기 터졌잖아요, 그때. 그래갖고 그 구멍난 밥솥을 밥해 먹으라고 김대중 정권한테 물려줬잖아요. 예.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공약을 보면 몇 개만 보겠습니다. 5년 내로 주택 150만 채를 건설하겠다. 인력 증원을 통한 의료 등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교통 인프라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 복지 수당을 인상하겠다. 올리겠다. 이거 뭔가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돈 드는 것들이야. 돈 있어야 하지. 이거 돈 무제한이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근데 돈이 어딨어? 아까 그 재정적자 정부 부채다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멍 뚫린 이씨 지금 여기다 밥을 하라고? 이렇게 된 꼴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이거를 지금 물려받았는데 이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 또 빚내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국채를 뭐 찍어내든가, 즉 빚을 내든가 아니면 증세하겠죠. 세금 더 걷든가. 근데 증세한다 그러면 어느 나라 국민이 좋아합니까? 다 싫어하지. 또 데모하지. 예? 아마 이 노동당도 지금 잠이 안 올 겁니다. 정권을 잡긴 잡았는데 큰일이 났다. 자, 영국도 극우정당이 이번에 약진을 했습니다. 극우정당이. 이 영국 개혁당 4석을 확보했어요. 최초로 하원에 진출을 했습니다. 물론 뭐 4석밖에 안 되긴 하지만 410만 표를 얻었고요. 득표수 기준으로 3등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나이절 페라지라는 이 사람인데 극우정당이에요. 그래서 보면 성향이 반이민주의자고 이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고 반이슬람주의자고 여성차별주의자다. 여성을 차별하는, 여성을 약간 비하하는 발언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 개혁당의 공약을 보면 뭐 극우정당 누가 아니랄까봐 외국인 범죄자를 즉시 추방하고 난민 신청자 추방을 위해서 유럽 인권 협약을 탈퇴하겠다. 자주외교를 하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하원 진출하면서 4석을 확보했다. 야, 영국도 이제 극우정당이 이 정도면은 약진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지금 이번 선거에 그랬고,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정리하면 보수당이 왜 이 꼬라지가 됐냐? 왜 선거에서 이번에 망했냐? 그 한 4가지로 정리가 돼 있어요. 언론에서는 보통. 제가 이거 풀어서 다 설명드렸던 건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의료개혁이 실패했죠. NHS 개혁 이런 거. 그리고 보수당이 이끈 브렉시트 역효과 아까 뭐 해외 자본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노동력 부족 현상에 시달렸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보수당이 자기네끼리 단결을 해도 시원찮을판에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부에 대한 불신 아까 총리 5명 전부 다 옥스퍼드대 출신인데 죄다 사임했다. 그리고 특히 보리스 존슨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도 일탈을 많이 했다. 그리고 수낙 총리의 인기 지지율이 20%인가 20%대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취임 초기에는 30%대 후반까지 갔었다고 그랬죠. 당연하죠. 별로 뭐 보여준 게 없고 한 것도 없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보수당이 제가 보기엔 자초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노동당이 압승을 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영국 국민들이 노동당이 이뻐서 뽑아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경우 덜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동당이 이뻐서 잘해서 뽑아준 게 아니라 보수당이 정권 잡는 꼴을 보기가 싫은 거죠. 꼴 보기 싫으니까 뭐 꽁 대신 닭이라고 노동당을 찍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영국 그 이번 총선에 대해서 짧게 그냥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